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왕들의 일생 고구려 제3편 대무신왕편입니다. 자, 대무신왕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려면은 그 위에 두 명의 형들을 이제 제끼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무신왕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첫째 형 도절하고 이제 둘째 형 해명인데, 도절의 경우는 요절을 했고, 그리고 둘째 형 해명 같은 경우는 황룡국과의 이제 외교 문제 때문에 유리명왕의 명으로 자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셋째 무율이 태자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율이 이렇게 태자가 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동부여의 대소왕이 또 고구려를 괴롭히려고 학발령이라는 곳을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태자 무율이 부분노라는 장수와 함께 아주 훌륭한 계책을 써서 대소왕의 군대를 꺾고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전공을 세우고 나서 이제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자, 이 대무신왕이 이제 집권하고 한 3, 4년쯤에 이제 부여에서 좀 괴상한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옵니다. 이게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이게 몸은 둘인데 머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색깔도 이게 까마귀면은 까매야 되는데 얘는 또 붉어. 색깔이. 이게 그 동부여의 어떤 사람이 이 까마귀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거를 대소왕한테 보냈는데, 이 대소왕이 이 까마귀를 보더니 이거를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이 까마귀가 이제 몸이 두 개인데 머리가 하나니까 이 머리가 하나라는 거는 뭐예요?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왕이 두 나라를 병합시킨다. 근데 이 까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부여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두 나라를 이제 병합시키는 왕이 누구다? 대소왕 자기다. 대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구려의 이제 길을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거를 고구려 대무신왕한테 보내요. 그리고 대무신왕도 이 까마귀를 보고서 이게 전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서 아주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죠. 저기 머리 하나에 몸 둘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거는 대소왕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의 왕이 두 나라를 병합한다. 그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근데 이 색깔을 보면은 이게 빨간 까마귀잖아요. 이게 그 까만 까마귀가 아니고, 이 당시 이제 북부여가 당연히 이제 북쪽에 있었고, 그 북부여가 이제 동부여로 조금 이제 내려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래도 고구려보다는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무신왕이 이제 얘기하는 게, 봐라, 이게 붉은색은 이게 그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 아니냐. 이거는 쭉 뭐다?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고구려가 북쪽에 있는 너희 동부여를 쳐서 그 두 나라를 병합시킬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신도 이제 그거를 이제 대소왕한테 연락을 했겠죠. 전달을. 그래갖고 이 대소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부들부들했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세가 이제 등등해진 대무신왕이 그동안 이제 고구려를 침략한 이게 대소왕의 동부여를 이제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지, 이제 또 마침 또 고구려가 이제 또 국력이다, 이제 군사력이다, 뭐다 이제 조금씩 이제 세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대무신왕이 이제 직접 부여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 남쪽에 그 뻘지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진영을 꾸려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소왕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 대소왕도 이게 참 이게 멋있는 게, 이때 나이가 90살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저희가 직접 군사를 통솔해서 이끌고 옵니다. 이때 이 고구려군이 이게 부여로 오기 전에 아주 신기한 아이템을 하나 득템을 하고 또 인재들 2명을 또 얻게 되죠. 그 출정하는 길에 어떤 여인이 어떤 솥을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여자는 없고 솥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솥에다 이제 밥을 이제 지으려고 물하고 쌀을 넣으니까 이게 아주 인공지능이야. 이 솥이 알아서 그냥 밥이 뚝딱 하고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현대 지금 쓰고 있는 그 전기밥솥 마냥 그렇게 밥이 뚝딱 되니까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솥을 득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괴유하고 마로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고구려군에 합류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괴유 같은 사람은 힘이 엄청 장사인 인재고, 그리고 또 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은 괴유같이 뭐 힘을 좀 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그 부여의 남쪽 그 뻘지대에 그렇게 군영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소가 이제 군영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돌격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기가 어떤 지대라고요? 뻘지대입니다. 뻘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소의 군대들이 뻘밭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를 고구려군이 그냥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좀 없애버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괴유가 그 대소의 목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몽,
유리, 무율까지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고구려를 괴롭히었던 고구려의 숙적 그 대소왕이 이제 전사를 하고, 자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은데 이 다음에 이 부여군이 일반 다른 군대 같으면은 총사령관을 잃어버리면은 얘네가 막 사분오열돼 가지고 뭐 사기도 잃고 하다 보니까 막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냥 잔뜩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대소왕의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오히려 사기가 충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군대 이제 거의 이제 부여군의 이제 포위에 그 둘러싸였다가 겨우겨우 그 포위망을 뚫고선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한나라의 이제 요동태수가 고구려의 변방을 침략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 을두지라는 사람이 이제 계책을 써서 이제 물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무신왕이 이제 중국 쪽에다 이제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이게 또 마침 이제 낙랑군하고 또 근처에 이제 최씨 일가가 또 다스리고 있는 또 낙랑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자기의 아들 호동왕자를 보내게 됩니다. 대무신왕이. 그리고 호동왕자가 이 낙랑국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정탐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호동왕자가 낙랑국을 정탐을 하는데 마침 그 낙랑국왕의 딸, 그러니까 이제 낙랑국 공주죠. 뭐 이름하고 시호가 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호인 낙랑국을 따서 흔히 낙랑공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주와 이 호동왕자가 서로 이제 눈이 맞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호동왕자가 단지 낙랑공주의 마음만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사귄 것인지, 아니면 뭐 둘이 진짜로 서로가 이제 좋아했는지 그건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 낙랑국에는 왜 그 경보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 군부대 같은데 보면은 뭐 침입자나 이제 무단으로 이제 쳐들어간 그런 비상 상황 때 비상경보음 같은 거 뭐 울리는 사이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낙랑국의 경보장치로 작동하는 그 자명고라는 북이 있었어요. 이 뭐 자명고 얘기는 뭐 다들 뭐 아실 건데,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호동왕자하고 이제 낙랑공주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이제 호동왕자가 드디어 이제 낙랑공주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자명고를 찢어줘라, 좀 없애줘라, 뭐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낙랑공주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은밀히 그 자명고를 그 북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호동왕자가 이제 데리고 온 이제 고구려군이 그냥 바로 그냥 낙랑국을 그냥 점령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낙랑국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딸 하나 잘못 둬가지고 이 딸이 하필이면 이게 적국의 왕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적국의 이로운 행위를 해버렸잖아요. 여적죄죠, 여적죄. 그 간첩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낙랑국왕 최리가 자기 딸인 낙랑공주를 이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낙랑공주는 그렇게 해서 죽고, 결국 최씨 낙랑국은 이게 호동왕자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또 호동왕자는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또 고구려로 이제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 호동왕자가 대무신왕의 정비소생이 아니에요. 후비소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무신왕의 이제 정비가 이 호동을 되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막 참소를 합니다. 뭐 잠자리에서도 그거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매번 이제 호동을 그렇게 뒷담화로 이게 그 씹으니까 처음에는 이를 안 믿던 그 대무신왕도 결국 이 정비의 참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왕이었던 유리왕이 자기 형 해명한테 했던 그 명령을 똑같이 내려요. 자결하라고. 그래서 호동왕자 또한 그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대무신왕이 뭐 여러 나라들을 막 정벌을 하고 뭐 항복을 받아내죠. 개마국이라는 데는 정벌을 하고 그 구다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무신왕도 이제 서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와요. 이 대무신왕이 자기 할아버지처럼 길게 못 살고 한 39세에서 한 40세 정도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당시 이게 정비소생이었던 아들 해우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무신왕의 동생인 회색주가 어린 태자를 대신해 가지고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그 고구려 4대 민중왕이죠. 근데 이 민중왕이 뭐 이렇다 할 그 굵직굵직한 업적 같은 거를 안 남기고 그냥 무난하게 통치를 하다가 재위 5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 대무신왕의 아들인 우가 자기 삼촌 민중왕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5대 왕이 되는데, 이 우가 바로 모본왕입니다. 근데 이 모본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모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뿅.